고칼의 제주팟 2018년 6월 6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등이 제주에 내려와 문대림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렸죠. 문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김우남 전 최고위원, 당초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무언가 크게 돌아오는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결국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우남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 차례 호언장담했던 민주당 제주도당과 문대림 캠프, 한순간에 뻘쭘해진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 추미애 대표, 김 전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합류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둘러댔다고 하고요. 위성곤 도당위원장, 일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같이 할 것이다. 오영훈 국회의원, 이미 실무적으로 결합한 상태다.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한간에서 돌던 루머, 김우남 전 최고위원이 막판에 결합해 선거를 돕고 공기업 한 자리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은 점점 실현 가능성이 멀어지게 됐죠.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둘러댔던 당 사람들입니다. 역시 패자에게도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었나 보죠. 민주당이 이 김우남 실종 사건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현충일에 전해드리는 고칼의 제주팟입니다. 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가 어제 밤늦게 열렸는데요. 저도 졸린 눈을 버텨가면서 2시간가량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차례 그동안 후보들이 혈투를 벌인 탓인지 상당히 지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흥미도는 떨어졌다 이런 생각인데, 그나마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면 아마 그동안 원희룡 후보가 입에 달고 다녔던 이 단어 조배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조배죽,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라는 그 우금민 전 도지사 측근 공무원들의 건배 구호로만 알려져 있죠. 지난 4월 24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도 원 후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직사회 편가르기, 줄세우기, 공직을 이용하여 결탁하여 이권 개입하는 사람들의 집합, 그 집합의 핵심들이 조배죽 구호를 외치고 공직사회를 눈치 보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조배죽이 제주의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정리하기 위해 싸운 4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어젯밤,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인데요. 이 선관위 토론회에서 다름 아닌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후보가 이에 대한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원희룡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년 적폐와 싸운 4년이었다. 조배죽
공직사회 편가르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정하면서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적폐와 싸웠다고 하는 게 전임 도정의 실정과 싸웠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임 도정에서 조배죽을 외쳤던 공무원들과 싸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뭐 현재 그대로 공직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원 후보께서 도지사직을 시작한 4년 전부터 입성하자마자 그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저는- 그럼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개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예.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 그 도지사의 아니 적폐와 방침에 싸우. 맞서- 그럼 예. 저 말 지금 말을 막 바꾸시는 거예요. 적폐와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4년 동안 누구하고 싸우신 거예요? 난개발 우금민 세력. 도정하고 싸운 거 아니었어요? 우금민 도정은 이미 끝난 지가 우금민 오래되잖아요. 도정에서 일했던 공무원들하고 싸웠다. 거기에 향수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정에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있을 수 있다고 말 돌리지 마시고 있었다라고 보시고 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런 조배죽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자료는 확인하셨습니까? 조배죽 건배한 사람들 스스로 다 했던데요, 뭐. 그 무슨 언제 했어요? 언론 보도가 다 돼 있던데요? 아, 그러면 도정을 운영을 할 때 공무원들이 이번은 조배죽 공무원이다. 이번은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을 언론 보도를 통해 하십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알만한 자리에서 원 후보님, 사실은, 예. 제가 질문합니다. 네. 알만한 사람이 다 알면 도지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도지사의 자리입니다. 제가 네. 이 자리에 안 갖고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감찰실에 있죠. 도청에 가면 감찰 공무원이 있죠. 또 예, 제주도 지금 청년 감사위원회가 감찰관이 있죠. 있습니다. 예. 감찰실에서 나왔던 감찰 보고서나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거기에는 조배죽 공무원과 관련된 행태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감찰 보고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보고서도 안 보고 언론 보도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만한 사람이 다 아니까 그냥 나도 얘기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증언 확실하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럼 그걸 하나 왜- 묻겠습니다. 그걸 왜 전임 도정에 제가 왜 그걸 공개를 해야 자, 됩니까? 실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주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우금민 도지사 때. 그분도 적폐 공무원이었습니까? 조배죽 공무원이었습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개개인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인 근거 보고서 없이 이제까지 말씀한 거에 대해서요, 7천 공직자 앞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지사로서의 기본입니다, 그게. 자, 후보 본인이 직접 조배죽의 실체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소식을 접했다. 그래서 그거를 공식화 해버렸다. 어쨌든 뭐 장성철 후보의 공격에 원희룡 후보의 말문이 탁 막혀 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원희룡 후보의 조배죽 장사, 이 키워드 장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자,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제주 CBS 시사 매거진 뉴스톡 코너로 이 원지사의 가족 납골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침 어제 토론회에서도 좀 이제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 내용 가운데 일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이제 원 후보께서 본인이나 아버지가 조성한 사안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납골묘에 관한 겁니다. 제주도에는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서가 있고 정서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현직 지사 재직 시절에 그 지사의 아버님이 도유지에 개인 납골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656번지가 도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침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예, 일부는 확인을 했고요. 소유 관계라든가 이 경계 측량 같은 거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계 측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200년 전 8대조의 묘가 200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인데요. 이것을 2016년에 우리 문중에서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 답변은 최소한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제 2016년에 주도권입니다. 문중에서 제 회의를 해가지고 주도권입니다. 예. 제자리에서 개장을 하면서 제 주도권입니다. 다른 곳에 그게 있던 저희 20여 개의 주도권. 궁묘를 이쪽으로 화장을 해서 모셨다고 예. 합니다. 일단 그래서 발언 주도권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주겠습니다.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지해 주시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기존 묘지만 묘적기가 없고 묘적기가 없는 묘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장을 하는 순간 그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도유지가 확실하게 맞다면 지금 사유지랑 도유지랑 물려 있거든요. 측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전 토론회에 비해서 물론 원지사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확인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 제주 MBC에서도 이제 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라. 납골묘를 내가 했다는 얘기냐 우리 부친이 했다는 얘기냐라고 이 문 후보를 오히려 이제 역공을 펼치는 상당히 그런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토론회 저번 토론회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항공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도유지를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측량도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들이미니까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MBC 토론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길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벌초 가보셨습니까? 네. 벌초. 색달동 658, 656번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번지수로 얘기해서는 네. 모르겠습니다. 납골묘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진으로 보신 분들에 의하면 호화 납골묘인데 이게 656번지는 도유지입니다. 묘적계에 있지도 않은 656, 658번지에 납골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사 재직 시절에 어느 집안에서 불법적으로 납골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제 집안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 부모님이 했다는 겁니까? 누가 부모님일 수가 했다는 있겠죠. 네? 부모님일 수가 있겠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 나름대로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를 갖고 제기해 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6, 658번지에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문 후보님. 항공사진으로 보면 분명히 도유지를 침범한 납골묘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께서 그것을 이 토론회가 끝나시면 확인해 보시고 현직 지사 재직 시절 불법으로 납골묘를 집안에서 조성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도 도유지를 명백하게 침범한 게 사실이라면 만약 그게 확인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 여러분들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꾸 제 도덕성을 깎아내리려고 자꾸 뭐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시는데요. 자, 의혹을 예. 제기하시려면 제가 정확한 사실관과 자,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자, 그 제가 납골묘 제가 잘 알지도 주도권입니다. 못합니다만은 제 주도권입니다. 납골묘를 제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제 주도권입니다. 자, 납골묘 색달동 566번지 도유지입니다. 제 땅입니까? 658번지 거기에 납골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문 후보님. 벌초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만들었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과정에 만약에 불법으로 납골묘가 조성되는 과정에 현직 지사 그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납골묘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제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아버님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고요. 벌초 다니신다면서요. 벌초요? 자, 저희는 그러면 베렌노름에 있는 자, 거기에 벌초를 다니는 거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근거를 갖고 색달동 658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제가 어떻게 바랍니다. 번지를 다 외우고 다닙니까? 네, 물어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물론 거듭되지만 색달동 656, 658번지, 656번지는 도유지입니다. 현재 도유지인데 거기에 집안의 납골묘가 지사 재직 시절에 건립이 됐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그것도 지켜본 사람들은 호화롭게 조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책임에서 이걸 자유로서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다는 건 아니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원 후보가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했습니까? 들리는 말이면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근거 없이 허위 사실 말씀하셔가지고 당선돼도 무효되실 텐데. 자, 지금 제 주도권입니다. 의혹을 제기하시려면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제 주도권입니다. 저나 저희 아버지가 제 주도권입니다. 제지시켜 주십시오. 예. 네, 문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후보님, 네, 도덕성을 자꾸 흠집 내려고 하시는데요. 제 주도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자, 근거 제시하지 않습니까? 색달동 656, 658번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나 제 아버지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를 왜 저희가 해명을 해야 됩니까? 관련이 있다면? 네, 있다면 어떻게 저희 관련 없습니다. 자, 왜 엉뚱한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지금 이 순간 공개 토론장에 와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공개 토론장에서 그 인신공격 싸움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색달 납결 제 알지도 못합니다만 제 땅입니까? 제 아버지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스럽다는 것이죠. 본인 땅도 아닌데 그리고 한쪽은 도유지를 지금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정확히 침범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만들었습니까? 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 후보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확인해보고 할 텐데요. 거기에 저나 저희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몇 차례나 말씀드립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이길 거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혹제기입니까 그게? 아니 도유지에 저희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저한테 의혹제기를 하십니까? 후보 본인과 붙이는 납골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군요. 이 부분도 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내용은 뉴스톡 팩트체크를 통해서 이번 주 목요일 CBS 라디오와 그리고 금요일 고칼의 제주팟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 후보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 가족 납골묘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불법 납골묘를 문제 삼는 거 이게 국민 정서를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의 이 가족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6월 2일자 조선일보를 통해서인데요. 김경수 일가
고향의 무허가 가족묘 조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달렸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일가가 고향인 고성군 내 소유지에 정부의 허가 없이 가족묘를 조성한 것으로 이일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묘 조성은 실정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김 후보의 부친은 지난 2006년 고성군 상리면에 위치한 906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매매해 김혜김 씨 가족묘를 설치했다. 2016년 7월 김 후보의 부친이 별세하자 김 후보와 김 후보 일가는 이곳에 부친을 안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 일가는 문제의 가족묘를 정부 당국에 허가받지 않았다. 고성군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묘지 설치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고성군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은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묘지 부지는 현재 고인의 부친 명의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소유자가 별세하면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이 지분을 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최순실 씨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명백한 불법이며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취재원이 소스가 자유한국당이구만요. 조선일보가 워낙 취재를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내용을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불법 가족묘가 정말 이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원희룡 후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김경수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일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문제제기 기사가 2일날 나왔고 4일날 바로 이렇게 내용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틀 만에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이에 반해 원희룡 후보의 이 가족 납골묘가 지난달 31일 먼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오늘이 6일이니까 뭐 거의 지금 일주일 정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원희룡 후보는 이 납골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고칼의 저주팟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